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어제장에는 미국이 8일로 정해진 예산안 표결 시한을 넘기면서 미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했지만 현지 시간으로 9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예산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반나절 만에 이 셧다운 위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좀 해결이 된 상황 속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종목들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부분 오늘도 저희 신세계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고민 상담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와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다면은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더욱더 편리하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장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장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는 더욱더 특별하게 하루하루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피로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깊어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참 변동성이 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한 10 몇 년 동안 같이 해봤는데요. 근데 이런 주간은 거의 한 손에 한 꼽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또 중국마저도 오늘 무너진 모습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 신세계를 통해서 좋은 전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이 글로벌 시장을 보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 안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주다고 하니까 이번 주가 정말 변동성이 컸던 걸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인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정말 이번 주 좀 쉽지 않은 한 주였고요. 어제 장에서도 뉴욕 지수 좀 많이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폭 이어갈지 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이따가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장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도 역시나 2% 가깝게 빠진 상황인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정말 궁금한 시점인 만큼 저희 신세계가 그 앞길에 그 전략에 함께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또 인사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어제장에 저희가 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LG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대부분 다 매도로 흘러가고 있죠. 해외 선물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 때문에. 예. 사실 매도 시장에서 웃을 수 있는 거는 해외 선물밖에 없어요. 예. 다른 시장, 뭐 암호화폐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다 매수해서만 웃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 전문가로서 유일하게 좀
파란색 넥타이를 멜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가. 주식시장에서 멜 수 없죠. 멜 수 없는 넥타이를 메고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도 조금 이따 공개를 해드릴 텐데 매도 포인트 수익으로 낸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모니터링 오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마스터님 말씀해주신 말씀 다들 또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다양한 투자의 패러다임 쪽에서 일단 주식과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부분도 일단은 매수 쪽으로 배팅을 해야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지만 하지만 해외 선물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성인 이 매도로도 수익이 낼 수 있는 부분 오늘 넥타이를 통해서 한껏 그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주식 방송에서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 좀 뭐라 하죠. 욕 먹습니다. 제가 주식 봤을 방송도 같이 하면은 그 빨간색 안 메고 파란색 메고 오면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주로 코멘트들이 많이 들어오죠. 댓글로. 오늘 장도 안 좋은데. 욕이라기보다는 서로 좀 아쉬워하는 흐름이라고 그죠. 조금 그런 느낌이 있으신데 해외 선물에서는 반대로 매도로 잘 흘러줘서 지금 매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계속해서 매도로 흘러가면은 수익 계속 나니까 기분 좋게 같이 웃으면서 가실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패션으로도 오늘 최근 시장에 대한 흐름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아주 상냥한 마스터님, 에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11시 1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앞서서도 좀 잠깐 리뷰를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마스터님이 짚어주신 대로 어제장, 그리고 김경희 PD가 또 짚어주신 대로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도 낙폭을 좀 확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제장 종가를 보시면 2.67%까지 빠졌었던 S&P 500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 종가에서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했지만 2,600포인트 초반대에서 좀 잠잠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605포인트로 0.31%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나 어제장의 종가 확인하시면 3.19% 빠진 가격대에서 종가 마감이 됐고요. 현재 마찬가지로 S&P와 마찬가지로 현재 그 부분에서 소폭의 반등으로 6,363.5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는 어땠을까요? 유로FX 역시 어제장의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어제 종가 부근에서 반등을 하면서 소폭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23달러가 깨진 상황에서 지금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22970달러 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어제장에 1,320달러를 회복을 하지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초반대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 가격대를 지키지 못했죠. 현재는 다시 1,320달러가 깨지면서 1,317.3달러로 0.26% 약보합권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지수 못지않게 이 종목, 크루드오일이 상당폭의 낙폭이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엔 61달러까지 깨지면서 현재 구간에선 60.61달러로 중후반대 가격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의 종가는 60.42달러였고, 현재 구간 60.61달러로 0.31%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입니다. 어제장과 좀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8,000달러 지지가 된 채 8,33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어제장의 지수, 나스닥과 S&P 선물 쪽에서도 상당폭의 낙폭을 기록을 한 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개장 전입니다. 개장 전에 그 가격대에서 소폭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FX와 골드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모두 앞서서 마스터님 짚어주신 대로 매도 쪽으로 방향을 길게 뽑아낸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현재 구간 달러 인덱스 90선을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장에 또 에지시스템 마스터님의 91과 90에 대한 지지 여부 또 확인을 하셔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제장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중심을 잡으셨고 그 밖의 종목들에 대해서도 잘 좀 적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이 분들과 탄탄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세 좀 살펴봤고요. 김경현 PD가 지금 현재 구간에 나오고 있는 기사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 PD. 네, 먼저 다우존스 쪽에서
최근에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지금 뷰를 내놨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보다 오히려 현재 아시아가 더 침체된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기타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증시에 비해서 코스피가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켓워치 쪽에서는 다우지수 어제장에도 좀 급락을 해줬는데요. 이번 급락에는 패닉이 없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미국 의회가 드디어 좀 하원도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두 번째 셧다운이 지금 해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 공포지수라고 칭해지는 빅스 지금 31.36으로 급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좀 불안한 상황이네요. 네, 다음으로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쪽에서는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기업 신용등급 하향세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강경 매파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올해 금리 3회 인상이 좀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시장이 금리 인상 전망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중앙은행에서의 발언이 좀 톤다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채 가격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반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역시나 안전함을 선호하는 투자 심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쪽에서 패닉 증세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려 요인은 달러 매도세다라는 전망도 분석도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란은행 부총재의 발언인데요.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도 충격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미쓰비시 쪽에서는 BOJ 걱정하지 말라라면서 정책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의 증시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특히나 빅스 지수가 31.36까지 좀 치솟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전에 30선 이하에서 좀 움직였었던 상황인데 이 지수도 좀 뚫면서 31.36으로 빅스 지수가 좀 상향 조정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에 대해서 이슈와 기사에 대해서 정리도 또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출연진 분들과는 오늘 어떤 이슈를 다룰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미국 증시의 심리적 위축으로 재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그 가격대에서 소폭의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장 후에도 지수에 대한 방향성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역시나 장중 변동성 확대에도 단기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의 반등을 이어가면서 1.295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23까지 반등할 수 있는 여부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세 하락 추세를 지속을 하면서 현재 구간 60달러 중후반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전날과 이틀 연속 급락하는 흐름 속에서 현재 구간대에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에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어제 종가는 1,320달러에 마감이 됐지만 현재건 역시 다시 1,320달러가 깨지면서 1,31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 역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하락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대, 그리고 전략 참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자, 현재 구간 초반대 가격대보다 소폭의 반등을 더욱더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60%까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6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앤다운 먼저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2,608포인트네요. 네. 자, 업앤다운 먼저 확인하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김경윤 PD가 저가 업이고요. 제가 업이고 두 분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 관망이십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지수도 관망이었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부터 마스터님을 좀 중점적으로 먼저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중요한 상황인 만큼 먼저 좀 전략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먼저 하니까 좋네요, 저는. 네,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시는데. 네, 아니, 저는 기분 좋습니다. 아, 네. 당연하죠. 네. 네, 지금 지수가 지금 네. 어제장에 제가 매도에 대한 사인을 드렸어요. 그죠? 매도로 떨어졌죠. 네, 왜냐 차익 실현 물량이 1차적으로는 이제 2월 5일 이제 연중 교체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죠? 네, 쏟아지고 나서 약반등을 보였어요. 다시 매도에 대한 차익 포지션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물량이 털릴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고요, 어제. 그래서 오늘장에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지금 횡보세로 살짝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근데 문제는 중요한 부분은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예, 불금이죠. 예, 불금이기 때문에. 네. 예, 아니, 노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매도 포지션으로 쭉 내려가고 있었던 부분인 만큼 네. 아직까지도 추가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매수 포지션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것만으로 오늘 매수를 걸어놓고 오버나잇을 들어간다? 굉장히 리스크 있는 포지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포지션들은 함부로 지금 홀딩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들에 대한 청산들 물량으로 지금 매도로 살짝 밀렸다가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좀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천천히 매수 포인트를 하나하나 잡아가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대응이 되시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중립을 들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차트 자체는 오늘 매도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 모멘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 매수 들어가시는 계약을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초 시작할 때부터 천천히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함께 좀 전략 들어보니까 이어지는 흐름, 그러니까 복귀에 대해서도 또 잘 되니까 지수 아주 탄탄한 전략이 챙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연준을 많이 믿었어요. 그동안에 많은 그 금융기관들이 연준을 믿고 베팅을 했는데 이제 연준이 교체되고 나니까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오늘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예산안 통과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이제 뭐 폴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은 장기적으로 미국 재정 부분이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냥 묵묵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예산안으로 인해서 미래의 채권 발행량도 분명히 증가할 게 맞고 분명히 채무상으로도 안 좋을 게 맞고 신용 등급상으로도 안 좋아질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연준이 좀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베팅 물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재무주 위주로 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이 기존의 작년까지는 좀 매끄럽게 상승세를 이어왔어요. 사실 매수 베팅 하신 분들은 거의 익절 라인을 잡아가셔도 익절 라인까지 올 일 없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정말 안정적인 매수를 이어가셨는데 지금 그 상승분을 1월 7일 전부 다 반납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좀 차트가 웨이브를 많이 좀 쳐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올해 장후에는 앞으로 탄탄한 흐름보다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 재무주 중심으로 나뉘게 되면은 주식 업종별로 나뉘게 되면 차트가 하락장과 상승장이 계속 부딪힘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증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의 차트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물량과 그리고 매집적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리면서 현재 구간의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관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한 번쯤은 다시 밀린다라는 얘기를 그때 드렸죠. 한 번쯤은 네, 맞아요. 그게 너무 빨리 왔어요. 그게 너무 빨리 왔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그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폭락 사태를 맞이했던 그 케이스를 좀 보자면요. 대부분의 ETN, ETF 전부 다 청산 걸려 있던 물량이 다 빅스 30에 걸려 있었던 거죠. 빅스 지수 30에 걸려 있었던 상황인데 빅스 30에 걸려 있으면서 이렇게 청산이 됐습니다. 되고 나서 그게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청산이 됐지.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가 역학관계가 좀 맞물려서 돌아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교체됐을 때 증시 흔들리는 걸 한번 보시면은 이번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조금 이번에 좀 심하긴 했어요. 심하긴 한 거는 ETN, ETF의 그 청산 물량들이랑 빅스에 자동 걸려있던 프로그램 매도, 뭐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 전부 다 이런 게 같이 엮이면서 이번 사태를 이런 드라마가
나타났던 거죠. 거의 드라마처럼 확 꺾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부죠. 근데 반등이 사실상 반등을 하려면은 정확히 얘기하려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조금 늦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반응을 한 건 뭐냐면 이게 약간 가파르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냐?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저 그림이 있네요. 예, 준비를 했네요. 제가 준비 안 한 줄 알았더니. 네. 예. 보시면 이제 주식 수익률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국채 수익률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네. 주식 수익률과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직접적 비교를 할 수 있는 일드갭이라는 차트입니다. 일드갭의 차트인데, 이 일드갭이 현재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죠. 마이너스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국채 수익률이 좀 더 싸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국채가 좀 더 비싸다죠. 비싸다. 네, 비싸다. 수익률은 반대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네. 주식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되는 거죠. 수익률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와 주든지 아니면 주식 수익률이 꺾이든지. 근데 주식 수익률이 꺾이는 거는 순차적으로 좀 반영을 할 거지만 채권 수익률이 당장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꺾일 수는 없다는 거죠. 둘이 만나야 되니까. 둘이 만나는 지점을 이제 만나는 지점은 키스 어쩌고 하긴 하는데, 갑자기 말이 좀 셉니다만은. 예, 일단, 이 둘이 만나야 돼요, 일단. 둘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만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채권 수익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추가적으로 더. 쉽게 꺾일 수는 없다.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은 조금 더 반응을 할 거다.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좀, 확실히, 아래로 빼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위로 올려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점을 좀 얘기 드리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괜찮다는 건 뭐냐면,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빅스 지수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비교하는 건데, 보통 이게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빅스 지수가 미치듯이 올라왔을 때거든요. 그때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쫙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이거든요. 지금 빅스 지수가 간만에 30 넘어서, 예, 좀 고개를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같이 안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따라 올라오지 못하면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상승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라는 약간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가려면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급반등, V자 반등을 노리고, 지수를 베팅한다. 그건 너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ETN, ETF나 아니면은 이제 시스템 물량, 프로그램 물량을 거래해본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개인 투자 중에서는. 근데 해보아서 얘기 드리는 거지만 이거 수치 못 바꿔요. 그러니까 청산 물량이나 이렇게 라인 잡아놓은 것들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계속 빅스에 연동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빅스 지수가 만약에 40, 50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해버리면 계속 매도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다른 걸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이 여기에 취약한 이유는 미국 시장의 자금의 대부분이 다, 미국은 60에서 70%가 다 이런 자금이거든요. ETF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 한꺼번에 이렇게 축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ETF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현재 구조적으로도 이 물량이 빠지는 거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정수 해설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일단 배경이라든지 이런 구분에 대해서도 이 사이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넓은 이런 의견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좀 짚어보실 수 있도록 큰 이런 배경을 또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인 PD의 의견도 역시나 관망인데요. 네, 들어볼게요. 저는 업이었습니다.
업이었죠. 저와 업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어제 장에서 다우가 좀 많이 빠졌죠. 지수들 전부 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간 지금 500포인트 이상 지금 빠졌기 때문에, 지난 5일간 500포인트 이상 빠진 게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좀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했더라도 또 마감할 때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우선 어제 장에도 다우가 1032포인트 빠졌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주간 하락치로는 가장 큰 폭이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이 출렁거리는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상원이 어제 이제 단기 예산안 가까스로 처리했다라는 뉴스에 이어서 지금 하원에서도 가결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좀 자축을 하는 트윗을 또 올렸는데요. 지금 이 예산안에는 국방과 내수 소비를 늘리는 방향의 그 예산안이 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국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이런 트윗을 또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정부의 셧다운을 막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들이 이 예산안 통과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안함 계속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세가 계속해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조정 계속해서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제 시장 변동성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아직 하락세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제 CNBC에 출연한 한 애널리스트는 현재 하락 역시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은 더 심해질 것이 확실하다라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 이틀을 떠나서 2달, 3달 혹은 12달 기준으로 보면 결국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기회이다. 조정을 기다리고 그 구간에서 매수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6년 증시가 굉장히 좀 변칙적으로 파동을 이어갔던 상황 속에서 워렌 버핏이 했던 발언이 최근에 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때처럼 좀 요즘 증시의 출렁임이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워렌 버핏이 바이 앤 홀드 역시나 여전히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을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말라라면서 만약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이 조금만 떨어져도 걱정한다면 그리고 상승하면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좋은 결과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들 역시 패닉하지 말라, 현재 장세에서 패닉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걱정을 하는 대신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슈퍼볼 광고를 다시 보고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거나 한동안 멀어졌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라면서 당신이 정한 목표에 맞게 투자를 했다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한 걸음 멀어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재 상황에 매몰돼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조금 일상을 즐기면서 어차피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보내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지난 5일간 500포인트 이상의 하락을 이어갔다라는 지수에 대한 부분과 일단 금일에 미국 상하원 쪽에선 단기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일단 국방과 내수 소비 증진에 대한 방안을 좀 처리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일단 투자에 있어서 전략, 일단 워렌 버핏 쪽에서에 대한 발언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해외 선물도 적용을 또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밖에 다른 투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접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현재 구간 소폭의 반등권 이어가면서 1.22900달러 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1
오늘 0%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 역시 유로 FX도 빠진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홀로업이고요. 자, 세 분이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유로FX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 기준을 또 마스터님이 어제장에 좀 짚어주셨잖아요. 유로FX 역시 마스터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계속 먼저 하니까 좋습니다, 저는.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어제 제가 네. 짚어드리고 갔어요. 끝나기 전에. 맞아요. 네, 90.00에 대한 포인트를 좀 제대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 지지를 받고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보시면은 오늘 아까 딱 5시 정도였어요. 17시 기준으로 해서 한 틱 위죠. 90.00에 대해서 한 틱 위에서 지지를 받고 굉장히 세게 상승 방향 추세로 올라갔습니다. 상승 방향 추세로 올라갔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꺾여가지고 약간 포지션이 이게 상승 포지션으로 가는 게 맞나 아닌가 계속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밴드권 안에 갇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90.00에 대한 지지는 확실히 받았어요. 지지는 확실히 받았는데, 앞에 부분으로 당겨서 전일장 기준 이제 20시부터 22시 사이에 포인트를 보시면은 90.400에서 매도 물량에 대한 포지션들이 잔뜩 들어오신 호가 물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400에서 바로 때려서 지금 매도 방향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아래쪽으로 내려지고 나서 매수 방향이 실질적으로 또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포인트였던 90.100, 90.100 라인, 100라인에서 지지받고 원웨이 추세를 쫙 올렸죠. 스트레이트 추세 쫙 올렸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또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약지지선이 250선만 뚫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유로에 대해서는 여기서 180도 전환이죠. 유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살짝 더 홀딩하실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250에서 저항을 받고선 반등을 또 보인다 그러면 일단은 90까지 사이의 공간에서 어느 쪽으로 이탈할지 부분을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0인가 90.400을 뚫고 올라가는 것인가, 네. 이 두 가지를 좀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로 차트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방금 전에 저항을 받고 떨어진 라인이 이제 앞에 부분에서 매도 추세를 내리기 직전의 저항선인 2305였습니다. 2305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좀 심하게 떨어졌는데, 아래쪽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지지를 받고 나서 살짝 또 매도로 내려가지고 있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 655 정도까지 잡으시고, 네. 손절가는 23055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1.22655 말씀하시는 네, 거죠? 2655 네. 1차 목표가로 잡아가시고, 손절가는 23055 이 정도로 잡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더 딥하게 손절가를 잡고 좀 장기 홀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 유로를 정말 장기 베팅하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께서는 23235가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90.0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0.00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23235를 손절 라인으로 좀 딥하게 잡고 장기적 홀딩 하실 분들은 그렇게 잡아가시면 괜찮은 포지션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시황적인 부분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차트는 다 짚어드렸으니까. 네네. 시황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어제장에 생각보다 저항을 받고 나서 빠르게 또 회복이 들어왔어요. 빠르게 또 회복이 들어와 줬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90.400에서 좀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지만 아직 문호신 장관이나 트럼프 정부가 상방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방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 유로가 올해 내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만 풀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관망만 해도 횡보권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방에 대한 의견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문호신이나 트럼프가 매도에 대한 관점, 즉 약달러에 대한 관점을 내놓는다, 그럼 그때는 유로를 공격적으로 매수 베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포지션 전까지는
유로나 뭐 달러 인덱스를 비롯한 나머지 통화들 전부 다 박스권 안에서 핑퐁 플레이 중심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가격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유로를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매도적인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1.2265달러까지 하방 쪽으로 열려있는 부분 목표가 좀 삼아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손절 라인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일단 좀 장기적으로 버티실 분에 대해서는 1.23235달러 선까지의 손절 라인도 잡아드렸고요. 이 가격대가 이 달러 인덱스 90.00 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영 PD 들어볼까요? 최근에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드물게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유로 흐름 2016년 11월 이후에 가장 좀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인기 있었던 베팅 중 하나는 달러 대비 유로의 약진이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는 유럽 경기가 계속해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ECB의 이런 양적 완화 종료가 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에 유로가 3년 내 최고치였죠. 1.2538 찍고 현재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 들어서 2% 정도 상승한 가격대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최근에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유로가 좀 눌릴 것이라고 보지만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어떤 펀더멘탈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달러는 향후 몇 년간 하락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달러가 반등한다고 해서 달러 약세라는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또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시장에 좀 혼란이 찾아오기 전에 시장에서 대세를 이룬 거래는 아무래도 유로 매수 그리고 옌 매도였다고 하고요.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지만 역시나 이런 유로의 하락 좀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올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유로 매수에 대한 의견 좀 변함없어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런 시간적인 부분,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길게 좀 바라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다운이신 해설위원님 바로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미국의 폭탄 돌리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폭탄 돌리기, 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폭탄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결국 ECB도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좀 약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뭐 촉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결과고요. 그런 결과 때문에 결국은 또 달러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뭐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 정책 자체가 일단 달러가 강세가 가기엔 쉽지 않은 구조고요. 일단 다음 달에 이제 FOMC나 이렇게 있으면은 FOMC나 회의에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올 건데요. 얘기가 나오면 이제 파월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번 폭락했던 장세나 이번에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던 이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는 찾을 겁니다. 안정화는 찾으면서 그러면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유로화는 잠깐 이제 조금 소폭 조정을 좀 줄 기간만 지금 좀 거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약간 조정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달러가 또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폭탄이 이제 또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현재 지금 위안화 초강세인데 위안화가 지금 초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달러가 강세로 가기에는 또 쉽지 않은 구조다.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가기 쉽지 않은 구조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달러가 지금 당장은 지금 경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지수가 안 좋고 오히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총 거의 4번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앨런 회장이 요즘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인터뷰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전 의장이죠. 네.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민감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분 의장이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가 나가니까 매파가 되셨어요, 완전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네. 금리를 더 올렸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이제 그런 상황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미국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하는 게 4번이 거의 이제 확실하게 나오지 않나라고 얘기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로화 역시 마찬가지지만 유로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조금 살짝 하락을 좀 보여주다가 결국 달러가 다시 이제 약세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4번 올리지 5번, 6번 올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요. 예,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오랜만에 5번, 6번 올려버리면 금리 3% 목표를 채워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내년엔 폭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결과를 또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절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유로는 어느 정도 소폭 조정받고 다시 반등 구간을 모색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현재 20이다, 비용이다 전부 다 양적화나 축소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또다시 유로한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달러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강달러로 가기 쉽지 않은 그런 이유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역시나 유로에 대해서 부분 함께 풀어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 유로에 대해서는 소폭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유로 FX 전략 세워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현재 구간 35분 26초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한 이후 5분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시세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자, 일단 오늘 금요일장에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소폭의 반등을 이어갔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조금 꺾인 상황입니다. 자, 일단 S&P 500은 2600선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2600 6.50포인트로 0.36%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개장 이후 더욱더 탄력적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6,400포인트 터치한 상황인데요. 현재 6,390 후반대와 6,400포인트 사이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방금 전에 저희가 두 번째 이슈를 살펴드렸는데요. 초반에 상승분 지키지 못하고 현재 보합권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1.2800달러로 0.02%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초반보다 더 떨어집니다. 1314.8달러까지 내려가면서 0.45%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도일도 역시나 초반대보다 더 가격대 빠져가면서 60달러 초반대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60.28달러로 0.23%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나스닥이 1% 가까운 탄력을 반등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반등을 보여주면서 6,400선을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와 역시 마찬가지로 크루도일도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개장 이슈 김경영 PD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을 함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는 300포인트 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금 빠져서 247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각각 1% 정도씩 많이 상승해주고 있네요. 이제는 뭐 거의 등락폭이 한 200포인트, 다우 같은 경우에는 200포인트 이상씩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쪽에서는 이제 보잉과 골드만삭스가 이런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오늘은 조금 큰 기업들이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커머스계의 좀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에서 이 딜리버리 서비스, 그러니까 배송 서비스를 좀 런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배송 업체들이죠. UPS라든지 페덱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또 원유 유가 가격이 좀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3M이라든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엑손모빌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한 10% 넘게 지금 급락이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장에서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면서 다우지수는 특히나 20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속보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이고요. 38분 지나가고 있는데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시세 살펴드렸을 때 60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61달러가 깨진 이후에 60달러 초반대까지 좀 빠르게 밀렸었거든요. 자, 지금 현재도 60.2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3%. 자,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유가에 대해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와 마스터님 다운이고요. 김경영 PD 업. 그리고 해설위원님은 관망이십니다. 자, 크루드오일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역시나 또 크루드오일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마스터님의 의견부터 먼저 빠르게 들어볼까 합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내일 뭐 강연회도 있다 보니까 내일 강연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그 매도 포인트로 지금 끌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럴 것 장기 같아요. 포지션을 계속 매도 포인트로 끌고 가시는데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때 어제장은 일단 원유 재고까지 베팅을 하고 나서의 청산 물량들이 나오는 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그 히팅 오일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어제 후반부에 히팅 오일 질문을 받으면서 같이 좀 얘기를 드렸던 게 일단 매도 물량들에 대한 청산이 나오면 매수 방향이죠. 그죠? 매수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물량들이 세게 차트를 위로 올려주질 못하고선 계속 다 머물러서 횡보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뭐로 해석을 했느냐면은 매도 물량들을 청산하는 것들을 전부 다 소화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매도로 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가 못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산 물량이면 원래 좀 강하게 튀어 올라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다 그 물량을 소화하고 매집을 하고 추가적 매도 포지션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오늘장에 추가적인 매도가 가능했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좀 조심해야 하실 부분은 이따가 지금 홀딩을 그냥 추세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 신저가 돌파를 약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슬슬 청산하실 포지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매도를 장기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청산하셔야 되는데 매수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올라오실 때 매도를 치시는 관점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들어드렸어요. 넥타이도 매도고 이것도 매도.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늘장은 이제 베이커즈 굴착장 지수 발표 전날이기 때문에 이제 청산 물량들이 또 한 번 추가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장기 베팅 물량에 대해서 한 번쯤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타임이 올라올 때, 차트가 올라올 때 매도 포인트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는 오늘 매도 포인트만 잔뜩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매도 포인트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 들어가 보시고 짧게 청산 하신 다음에 다음 주장에 베이커즈 딱 보시고 나서 다음 주장에 월요일장 딱 시작하자마자 베이커즈가 향해준 방향대로 베팅 들어가 보시면 깔끔하게 좀 추세를 먹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번 요즘 밀고 있는 전략입니다. 월진입 수청산. 월진입 수청산으로 베이커즈 방향대로 진입하고 청산하셔라. 이거를 좀 밀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수요일 오전장 혹은 이제 오후장이라도 메인장 오픈하기 전에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시는 게 추세를 먹어 들어가는 방향 중에서는 제일 깔끔하게 먹으실 수 있는 쉬운 매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장은 일단 매도를 추세를 가시는 분들은 청산을 슬슬 하실 때가 됐고 다만 매도를 신규 진입을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매도 포인트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셔라.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세계 프로그램 들어오시면 제가 어제랑 오늘은 다 무료로 그냥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십니다. 매수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은 포지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진입하고 수요일에 청산하는 그런 전략도 세우셨는데, 자, 일단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가 60점 초반대 60.2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반등을 했을 때 매도적인 관점이 좀 열려 있는지 그 가격대도 궁금하네요. 사실 오늘장은 거의 다 횡보로 흘러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제대로 매집 포인트가 나온 구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를 좀 최대한 띄워서 보셔야 되는데 제일 짧은 포인트가 지금 61달러 중반대 정도의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격대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뭐 하나하나 다 찝어서 여기다가 좀 표시해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따 2부 때 몇 개 좀 더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금 신세계 신세계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신세계 안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쭈루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크루도의 세 번째 이슈로 만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경희 PD 들어볼게요. 네, 우선 5일의 이런 상황 자체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1년 만에 가장 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외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위험 자산이 좀 약세를 띠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이런 미국발 생산량 증가를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셰일 생산량이 새롭게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또 주요 기술적 지표들은 가격대가 더욱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달러 어제 장에서는 61달러 선이었는데 이 부분도 깨지면서 지금 올해 있었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UBS 쪽에서의 의견은 어제 좀 가격대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증시와 함께 또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도 이제 이 레벨에서 거래가 되는 중인데 미국 시장의 동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관망해야 한다라면서 좀 섣불리 좀 매매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런 미국의 생산량 증대가 이제 정말 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에너지 산업이 세계 원유 시장을 좀 들었다 놨다 하는 중이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크루드 수입을 급격하게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발 수출량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오펙으로부터의 수출량이 지배하던 아시아 시장 같은 지역을 좀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파이를 뺏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을 통해서 원유를 수출하는 이런 양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추세를 볼 때 미국은 현재 지금 인류 원유 수출국이죠. 사우디의 수출량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올해 연말까지 또 러시아의 수출량 생산량 역시 수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좀 EIA도 좀 예측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놀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EIA는 2018년 미국의 크루드 생산량 전망을 한 주 만에 30만 배럴 가량 늘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하루 1,059만 배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2016년부터 원유 수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첫 수출분 같은 경우에는 FTA 파트너였던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중국이 좀 주요 수입국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톰슨 로이터 아이콘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미국의 이 중국을 향한 원유 수출량은 2016년에는 거의 0에 수렴했던 것에 비해서 1월에는 하루 40만 배럴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한 10억 달러 정도의 가치에 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추세가 트럼프가 이 내내 계속 주장해왔던 이런 무역 불균형 해소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좀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원유 수출로 인해서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오펙발 수입량에 비하면 좀 완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좀 진정한 좀 경쟁이 시작되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셰일 오일의 장점은 아무래도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셰일 붐 덕분에 미국의 크루드는 다른 곳에서 오는 이 원유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오펙 역시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커피는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람코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람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라면서 좀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공급자로서의 우리의 신뢰도는 좀 둘째가라면 서러운 상황이고 우리는 장기적인 어떤 매출 협상국을 매우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전히 계속 이제 자기들의 수출량 좀 견고할 것이다라는 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선 예전부터 짚어드렸듯이 셰일 기업들에게 있어서 한 적정한 이제 가격대, 이렇게 프로핏이 나올 만한 적정한 가격대가 $60에서 $65 선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60 선까지 왔기 때문에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지만 더 상승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경민 PD의 의견까지 크루드오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또 마스터님이 크루드오일에 대한 매도 포인트, 가격대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채팅창 속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액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